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8페이지 가보시면 매출 채권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대손이에요.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뭐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먼저 매출 채권인데 여기는 쉬워요. 매출 채권과 미수금, 매출 채권과 대여금을 구분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된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 장수예요. 그럼 배추 팔고 못 받았어요. 식당에다 배추 납품하고 못 받은 돈, 그거 매출 채권입니다. 그 미수금은 뭐냐? 미수금 내가 배추 장수인데 트럭을 팔았어요. 트럭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건 미수금. 그러니까 얘는 주된 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고자산 팔고 못 받은 돈은 매출채권. 유형자산 같은 거 처분하고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미수금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은 잘못됐어요. 거래처 미수금, 땡! 거래처 매출채권이죠.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은 매출채권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막 혼용해서 쓴다. 근데 원칙상은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고 받으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뭐냐? 그냥 거래처한테 돈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면 뭡니까? 당신 못 믿겠으니까 어음 한 장 써주세요. 어음까지 움켜진 거예요. 보다 더 확실하죠. 이게 받으러.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 격리 직원이라면 이제 거래처별로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A, 외상 매출금 B, 외상 매출금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심이에요. 새우깡을 갖다가 홈플러스에다가 납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다음 뭐 백화점 고기도 뭐 새우깡 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마트에 납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래처별로 채권을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가지고 외부에 공시할 때는 매출 채권, 내부 격리 직원이 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를 합한 거. 이걸 우리가 매출채권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여금은 뭐냐?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니까 받을 돈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한다? 여기는 대여금이라고 말을 쓴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전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VAT 다 배우잖아요.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여기 예수금이란 개정 과목이 든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를 거래징수란 말 쓰죠. 원천징수 말고. 거래징수는 뭡니까? 물건값만 받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야 될 부가가치세까지 대신 받아서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간접세죠. 간접세. 그래서 원래는 뭐냐? 40만 원어치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상대방이 40만 원어치 물건 소비. 기분 좋아지죠? 그 물건 샀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그 활용할 생각.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차가 필요한데 차를 샀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면 10%. 차값의 10%만큼을 국가에서 세금을 내. 너 기분 좋아졌으니. 그게 바로 뭐냐? 부가가치세라는 부가가치세 이렇게. 그래서 대신에 그걸 누가 하냐?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신 이걸 걷어서 낸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거래징수. 그래서 40만 원만 받으면 안 돼요. 44만 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매출세액이란 말을 쓰죠. 부가가치세 시간은 매출세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국가에다가 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얘를 거래징수. 얘를 거래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재고자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이 된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면 여기 보세요. 자, 요게 빨간색 했죠. 요게 뭐냐? 비품의 북밸류. 북밸류가 뭐냐? 장부가치, 장부가치. 이렇게 북밸류에서 얘는 장부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부가액은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얼마 받았냐? 4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익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돈을 40만 원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매출이 맞아요. 얘는 매출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가보면 얘도 다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얼마냐? 4만 원이라 4만 원. 그러니까 장부가치는 얼마냐? 30만 원짜리를 4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처분이익 10만 원. 대신에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4만 원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44만 원 받고 4만 원만큼이 뭐다? 매출세. 이거를 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매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유형자산 같은 거 처분하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가 된다. 전표 입력하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붕괴 있잖아요. 여러분 회계치를 못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손이고요. 여러분 여기 별표 왕창 치세요. 이 대손이 여기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용어가 뭐냐,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대손 또는 대손금. 그 다음에 여기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여기 대손 상각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여기 대손 또는 대손금은 뭐냐면 얘가 회수 불능 채권이에요. 불능. 여러분 이 회수 불능이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얘가 뭐냐? 심정지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정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심장이 멈춰야 돼요. 그럼 여기 대손 충당금은 뭐냐? 얘는 뇌사 상태예요. 여러분 역시 좋은 예가 아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뇌사하고 심정지의 이제 차이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가 되냐? 주인공이 사고 났어, 이렇게. 그래서 막 응급실에 막 사고 나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의사분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뇌사입니다. 그럼 다 울어요. 왜 울어요? 죽었다고요.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죽었다면 다 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개념이 뭐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는 거래처가 완전 파산했어요.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부도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부도나서 얘는 회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나는 뭐요? 받을 돈 다 떼인 거죠. 근데 걔는 뭐라 합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잘 회생해가지고 돈 갚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음속은 뭐예요?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친구가 지금 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부랴부랴 가죠. 갔더니 완전히 막 사람들 와서 막 뭐 압류딱지 막 붙이고 막 돈 대라고 하고, 또 옆에는 또 애들도 막 울고, 막 영화 속에 아니면 드라마 속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뭘 느껴요? 끝났구나. 돈 다 이렇구나. 그죠? 하지만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종아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회생해가지고 네 돈 꼭 갚을게. 갚을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안 믿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미리미리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보시고, 자, 이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연속된 여러분들이 분계를 갖다가 제가 한번 좀 해보게요. 왜냐하면 이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거래,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 물건 사면서 돈 바로 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근데 실제로는 전부 다 어음이나 이런 걸 끊어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분계 한번 써볼게요.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채권 100, 그리고 분계가 매출 100이에요. 채권 100, 그리고 매출 1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은 받을 돈인데 거래처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채권 100을 지우고, 원래는 여기다 100을 매출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의 취소 아니에요. 비용참, 그 비용의 이름이 대손상각비예요. 수익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반품돼요. 수익의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액은 끊어야 된다. 근데 얘는 뭐냐?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근데 거래처가 망한 거예요. 외상값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을 지워야 돼요. 수익의 취소가 아니고 비용이, 그 비용 이름이 뭐다? 대손상각비.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징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영화나 뭐 이런 거 볼 때도 뭐예요? 그 귀신 나오기 전에 뭐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화면이 좀 이상해지고 막 소리도 이때 지금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징후를 미리 반영 뭐냐? 여기다가 대손상각비 100, 그리고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 100을 써놔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렇게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을 지웁니다. 여기 충당금을 지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뇌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심정지예요. 얘가 뇌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계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안 좋은 일들을 빨리빨리 반영하란 말.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완전 망해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종호야, 더 이상 안 된다. 네 돈 못 갚겠다. 그럴 때 대손 처리하지 말라고요.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소문 듣고 딱 갔는데, 이거 좀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친구 뭐 얘기하다 보면 누가 이제 뭐 잘된 얘기도 듣지만 가끔 잘못된 얘기를 그럼 듣다 보면 얘 끝났다 이거 어떻게 좀 손쓰기 어렵다 이런 거를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때 내가 혹시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저한테 준다고 하지만 미리 비용 처리하면서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제가 장부에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자, BS가 있으면 채권이 100인데 여기 대손 충당금, 여러분 대충이라고 쓰겠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여기 100. 그럼 이게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받기로 한 돈은 100이 있어요. 근데 이 100원을 떼일 걸로 예상되죠. 그럼 받을 걸로 예상된 금액이 없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 얘가 있고 이 충당금이 많아요. 그럼 영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물건을 팔 때 신용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거래를 해요. 내가 누가 납품하잖아요. 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놈한테는 절대 물건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회계는 결국 뭐냐? 인도 기준이에요. 물건을 건네주면 돈을 못 받아도 일단 장부상 수익을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물건을 갖다 그냥 납품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돈을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한 영업이에요. 무리한 영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카드 같은 거, 카드 회사가 카드를 주는데 신용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손이 왕창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대손 충당금 설정 시 뭐 회계 처리 등 나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분계를 갖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대손 충당금 나와 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매출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요거.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요게 차감적이죠. 그러니까 직접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빼는 형식으로.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요즘 색깔을 더해서 써보겠습니다. 채권이 1000이 있는데 100에서 900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90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원어치 팔고 떼일 돈 한 푼도 없이 100원 있는 거하고 나 원래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900원 떼일 걸로 예상돼서 100원. 그럼 이 사람은 영업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원래 받기로 한 돈이 얼마고 그중에 얼마가 떼일 걸로 예상되고 이걸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된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기말의 매출 채권의 순실현 가치고 이게 다른 말로는 북밸류, 장부 가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를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여기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얘가 수정분계 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정분계 사항이 된다. 수정분계 사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분계를 써놨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이 정도는 얘네들이 좀 돈을 나한테 안 주고 갔으니 그게 바로 설정. 차변에 비용 처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수익의 취소가 아니에요. 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얘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 법인세 같은 걸 배워요. 법인세 가보면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인데 이 보충법이라는 게 뭐냐? 그게 회계예요. 근데 법인세는 총액법을 써요. 총액을 다시 하는 이게 총액법. 이거는 법인세. 그래서 회계 처리한 방법이 회계 따로 세법 따로. 가장 대표적인 뭐 감가상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상각을 안 하면 오류예요. 세법은 감가상 안 하면 네가 세금 더 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허용해 준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 이런 세무조정 같은 것도 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중요하냐? 세법 시간에 중요하다. 세법 시간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초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 대손이 70만큼 발생했어요. 충당금은 30이 있는데 이렇게 기말에 만약에 충당금이 120이 돼야 돼요. 그럼 부족한 게 얼마야? 90이죠? 90을 보충해서 이게 보충법입니다.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하냐? 기초에 충당금 100이 있었는데 70에서 30이 있잖아요. 30을 다 환입 잡아요. 그리고 120을 추가 설정해요. 좀 미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예를 들어서 50리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기름이 예를 들어가지고 20리터가 있어요.
보충법 뭐냐? 30m만 채우라고요. 총액법 뭐냐? 20m 빼내세요. 그리고 50m를 주유하세요. 이게 총액법이에요. 어찌보면 미친 것 같죠? 근데 세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 기억을 해두면 여기 참고라고 뭐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충법에 따른 회계 처리가 나와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말의 대손 추산액인데 이 추산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기 설정의 기자가 뭐 이미 기자죠? 그러니까 기말에 300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00원만큼 있어요. 모자란 게 200이, 이게 보충법이에요. 지금 보충법. 이게 보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세법은 어떻게 하냐. 100원을 다 환입 잡고 300원을 추가 설정해요. 미친 사람처럼. 그죠? 기름, 아까도 제가 기름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50리터가 필요한데 현재 20리터 있어요. 그럼 우리 30리터만 더 주유하면 되는데 야, 뭐예요? 연료통에서 20리터 다 빼내고 그리고 50리터 다시 채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그게 세법이에요. 세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얘는 뭐냐? 기말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원이 돼야 되는데 기설정,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400원 넘치죠. 100원만큼. 그럼 100원만큼을 환입 잡습니다. 100원만큼을 환입을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름이 뭐예요? 여기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평가 항목. 정확히 말하면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직접 매출채권을 빼버린 게 아니에요.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 이렇게. 자, 됐죠? 그 정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기말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순실현 가치로, 그렇죠? 실제 가치로다가 적절하게 평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억이. 그럼 물어보죠. 정말 10억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7억은 날릴 것 같아요. 실제 가치는 3억이에요. 그럼 실제 가치 3억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10억에서 7억을 날려서 3억인 거라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인데 1억을 날려서 3억하고 느낌이 다르. 똑같은 3억이지만 느낌이 달라. 얘가 좀 더 영업을 잘못했잖아요. 대손충당 많이 설정하니까 이렇게. 물건 팔면 안 되는 놈한테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요게 대손 발생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이 발생이란 말이 뭐냐면 대손이 확정됐다. 또는 채권을 제각시킨다. 또는 얘 채권을 제거시킨다. 이게 다 유사한 용어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손회계 처리인데 실제로 못 받게 돼. 이게 바로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죠. 종아리 정말로 망했고 다 뒤져봐라. 아무것도 없다. 내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그럼 채권을 대변에 없앱니다. 그리고 이미 설정했던 충당금을 지우면 된다. 근데 가끔은 뭐냐? 내 예상보다 더 많이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예상매출은 100인데 충당금이 30밖에 없어요. 그럼 충당금을 하고 여기 70만큼, 그죠? 70만큼을 추가로 비용 처리, 70만큼을 추가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예 충당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는 뭐냐? 예상매출금을 지우면서 다 비용 처리한다.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 이 분계 여러분 당연히 잘 쓰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대손상각비의 성격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핵심이고요. 매출채권 영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예요. 판관비란 말은 영업비용이라고요. 근데 미수금이에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뭐냐? 매출채권은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가 돼요. 근데 내가 차 팔았어요. 트럭 팔고 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돈 받은 다음에 뭐냐면 차량 등록증을 넘겨야지 왜 돈도 안 받고 넘기는 거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얘는 영업의 비용이다. 영업적.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수업 목적은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영업적인 거냐, 영업 외적인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매출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상 거래가 없고 현찰 거래만 하면 대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거 뭐 사고 싶어요. 빨리 주라고 쓰게. 차 관심, 빨리 차 키를 주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돈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누가 뭐 사고 싶 빨리 일단 사서 쓰게 해야 돼. 옷 입고 싶어요. 빨리 옷을 걸쳐주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겠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옷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좀 한번 생각하고 안 온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외상으로라도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뭐냐? 빚지고 못 사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 빚을 재촉하면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얘가 갚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외상으로 주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거의 나오진 않지만 여기 있어요.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해요. 우리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내가 되게 이제 뭐 가난하고 막 고시생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배고프고 하는데 식당에서 그냥 야, 너 고시 공부하니까 하라. 그리고 정말 고시 합격해가지고 성공했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뭐 되고 한 다음에 찾아오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 신세 많이 지고 했으니까 돈 뭐 좀 드리고 그죠? 이런 게 왜 영화로 나와요? 현실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매우 드무니까 이렇게. 원래는 그게 사람이면 자기가 어디 도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해야죠.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물들도 막 구조해주면 얘가 와요, 다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없다. 그렇지만 이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 분계로다가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외상 거래하면 분계가 이거예요. 채권 100, 여기 매출 100. 근데 이게 대손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 채권을 지우고 여기다 충당금, 대충이라고 쓰겠습니다. 100을 지웠다.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이리고 몇 년 지났습니다. 파란색 써볼게요.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 회생했습니다. 그때 못 갚은 돈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를 역으로 하라고요. 채권을 살려요. 충당금을 살리세요. 돈을 주니까 현금을 받고 채권을 지우라고요. 그러면 채권이 이렇게 있죠? 차변, 대변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분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대손 처리한 거를 현금에서 했으면 이건 알아요. 돈 들어오니까 현금 배. 대변에 뭐라고 씁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기타의 뭐 당좌 자산이 있어요. 여기 뭐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단어를 바꿔서 이제 우리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